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접촉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전구상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국제 안보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특사단 그러니까 국방과 관계된 고위급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 보니까 김정은과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갔어요. 예. 그거를 조선중앙방송이 하루 만에 보도를 했는데 거기서 김 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게 주권과 영토 완전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방북도 굉장히 기분도 내심 좋게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전폭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영토 완정 수호라는 표현이에요. 완정이란 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완정은 영토를 정리하여 평정함, 통일함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걸 북한이 우리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전쟁 관계로 전환했지만 예. 유사시 영토 완정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해서 자기들 주도로 통일하겠다. 이런 표현이 영토 완정이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와 크림반도에 있는 남부 해랑 거의 남한 면적이에요. 예. 이 지역에 점령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고 이 주권을 수호한다는 노력. 결국은 전쟁하는 결국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는 합법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병력하고 대규모의 탄약,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게 바로 김정은의 언급이에요. 예.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직접 움직인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바로 만난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왔었죠. 맞아요. 특사단이. 예. 그럼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데 양쪽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는 의뢰를 찾은 거고 예.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을 간 거거든요. 네. 지금 바쁘거든요. 여기 올 시간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이 러우 전선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좀 이제 겨울로 들어갔죠. 라스푸티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들판이 진흙으로 바뀌어요. 네. 대규모 평원이지만 그럼 전투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다 조금 있으면 이제 러시아의 제일 유명한 장군 동장군이 오거든요. 예, 너무 추워요. 예. 다 얼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그다음 히틀러 모두 다 그거에 무릎 꿇었거든요. 그럼 전쟁하기 어려워요. 근데 양쪽 국방장관은 남북한을 찾고 전쟁은 격화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캠페인, 대선 캠페인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영어로 24hours거든요. 예.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면 정말 24시간에 끝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끝낼 수는 없지만 그런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한테는 영토 인정해주고 점령하는 것, 우크라이나한테는 무기 안 준다. 그 다음에 휴전하면 이제 무장시켜줘서 러시아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요 지금 안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 시기에 점령하고 있는 그 경계선이 국경선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 양쪽 다 지금 무기력가 절박한 거죠. 그 병력,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남쪽 해랑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뺏긴 지역이지만 예. 북쪽에 있는 작은 면적 한 500제곱, 서울시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군이 거기가 있거든요. 예. 그 여기 탈환을 위해서 대규모의 병력과 지금 무기가 필요하니까 러시아 국방관에 달려온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바빠진 거죠. 바빠진 이게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예.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휴전하기 직전에 이 고지전 예. 뺏고 뺏기는 여기서 희생이 제일 컸거든요. 네. 그러면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으로 갔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를 달라 이렇게 하면 북한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예. 그럼 북한에 되돌아오는 건 뭐예요? 많죠. 일단은 러시아의 예. 신병이 대략 한 280만 원 정도 그 대가가 지워져요. 사망하면은 사망 그 위로금이 2억 원입니다. 아, 병사 한 명당 돈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지급한 사망보험금이 40조 원이 넘어요. 예. 북한군에도 분명히 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월급. 이 정도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1년에 한 최소 3, 4천억 원, 많으면 5천억 원까지 수입이 발생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핵 ICBM, 핵추진 잠수함, 정찰함 이런 기술들. 요걸 탐내죠. 예. 요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재래식 전력 현대화. 네. 북한 공군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 지난해 9월에 마스토친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데가 꼼소노물스크 나아무레라는 수호의 전투기 공장이거든요. 예, 예. 거기서 전투기 일일이 다 봤거든요.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네. 나 가져갈 거야 이런 표정으로. 북한 공군 현대화, 탱크 장갑차 야포 정밀도나 합금 기술이나 재래식 전력 현대화. 받을 게 무궁무진하죠. 그다음에 예. 식량, 비료, 에너지. 러시아가 이 3대 수출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받을 게 참 많죠. 네. 이렇게 전황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30년 만에 핵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핵 독트린을 개정한 터라서 이게 단순히 경고성 메시지로만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 계속 핵하거든요. 예. 푸틴 정권이.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겉으로는 러시아가 전장을 지배해요. 병력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공세를 하면서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1,200명 정도가 평균 전사 사상자예요. 아, 예. 그다음에 탱크 장갑차 소모율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땅이 진창이니까 도를 향해서 러시아는 내려와요. 병력 네. 배치 현황을 보면. 예. 근데 우크라이나는 다 측방에서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진전하더라도 소모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인민군, 북한군 파병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으니까 바이든 그다음에 서방 나토도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에이테크임스나 스톰 섀도우 같은 미사일들에 그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 쓰게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재미를 봤죠. 후방 기지는 다 러시아 영토 인근에 우크라이나 영토 인근에 러시아에 놨는데 이게 다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조한 거죠. 그러니까 쓴 게 이제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뭐 본인들도 오레시니크 신무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신무기가 아니고 예. RSC-26 루베즈라고 하는 중거리 IRBM이에요. 그걸 그냥 쉽게 말하면 좀 무식하게 때려버린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핵하는 얘기는 뭐냐면 만일에 날 더 건드리면 나는 핵무기를 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실험을 한번 한다고 그래서 뭐 전략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계속 핵카드를 꺼내는 거죠. 핵카드를 꺼내면서 내가 더 밀리면 그때는 핵을 쓴다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푸틴 정권이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한 3년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그 전쟁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네 마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가입시켜 준다면 즉각적인 영토 수복 없이도 휴전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뺏긴 영토도 그냥 되돌려 달라고 말 안 하고 나토 가입이 우선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나토 입장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눈치도 그렇고 이게 가능한 조건일까요? 일단 복잡한 셈법인 게 예. 나토 헌장에는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원래부터 내전이었으니까 나토에 가입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북방 사개도서는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얘기하지만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는 그 사개도서는 제외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분쟁은 미군이 개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그걸 노린 거거든요. 만일에 점령지를 포기해 버리면 분쟁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는 대신 나토에 가입한다라는 이제 그런 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묘한 이제 허를 찌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푸틴도 휴전 조건이 있어요. 예. 그 뭐냐면 지금 점령지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군대를 철수시켜라 인접해서 그러면 심지어 일부 영토는 돌릴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조건이 나토 가입은 안 된다. 아, 나토가 계속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젤렌스키가 점령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분쟁을 끝냈다고 선언해야 되는데 난 안 끝났어 그러면 가입 못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양쪽이 둘 다 휴전 얘기를 하잖아요. 예. 다 트럼프 효과예요. 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강제적으로 휴전, 이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강제적인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한쪽에서는 전투를 격화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슬슬 휴전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예. 확실히 미국 대통령이 세네요.
뭐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 예. 패권이. 그러면 앞으로의 전황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남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조금씩은 진전을 하지만 대규모의 전세 역전은 어려워요. 네. 겨울이고. 근데 관건은 북쪽에 있는 쿠르스크입니다. 작은 면적. 음. 여기는 푸틴으로서는 지금 땅을 뺏겼잖아요. 예. 러시아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푸틴의 권력의 힘이거든요. 근데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푸틴은 최초로 본토를 뺏긴 대통령이 됐거든요. 자존심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병력을 갈아 넣어요 지금. 예. 그래도 지금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강제 휴전을 좀 막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한 휴전이 안 되니까 예.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징성이 크니까 저쪽에서 일을 주고 남부에서 한 10, 100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전투는 예. 쿠르스크. 그리고 거기 인민군이 11,000명이 북한군이 가 있는데 아직은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일에 전면전이면 말씀드린 대로 하루 1,200명 소모인데 거긴 더 될 거예요. 아마 예. 2,000명까지 소모된 적이 있어요. 그럼 12,000명, 11,000명이라도 금방 소모되죠. 그럼 보충병이 가야 되거든요. 네. 추가 파병이 돼야 되거든요. 월남전 때도 우리가 64년부터 73년, 근데 게릴라전이거든요. 근데도 32만 명이 파병이 됐고 전사자가 5,000명이나 발생했거든요. 예. 근데 저긴 전면전이에요. 아. 훨씬 더 큰 소모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점지대는 쿠르스크다. 남부보다는. 쿠르스크가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기 때문에 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건 푸틴으로서는 자존심이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남부를 아무리 많이 장악해도 러시아 본토를 뺏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북한군 거기 받아들인 거예요. 예. 러시아군 4만, 북한군 11,000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병력적으로. 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반드시 네. 수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게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무기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병력이 계속 이렇게 사상자가 많다면 추가 병력을 계속 그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북한에서? 왜냐하면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라 하더라도 네. 30명, 40명이 죽으면 전사하면 전멸로 취급해요. 아. 왜냐하면 100명 규모의 작전을 못 하잖아요. 무너지니까 그게. 다시 그 편제를 다시 해야 돼. 축소 예. 편제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보충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여단이 3,000명인데 1,000명만 만일에 손실이 되면은 여단 작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전선이 축소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충병이 가야 돼요. 계속 죽는 걸 알면서 계속 보내는 그럼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갔을 때 국방장관이 갔다면 예. 추가 파병 가능성이 높다. 어. 그리고 지금 일부 나오는 얘기가 뭐 7군단이나 이런 쪽에서 추가 파병에 한 준비가 있다는 첩보들이거든요. 아직 확인은 안 됐고 네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일에 전선이 격화되지 않아서 만에 하나 북한군의 소모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추가 파병은 없어도 되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금 러시아 중대의 1개 소대, 그러니까 3개 소대, 1개 소대, 이 4개 소대로 돼 있거든요. 네. 본부 소대, 3개 소대. 그 중에 1개 소대로 북한군을 편입시켜서 지금 활용을 한다는 설이 있고 예. 아직은 후방에 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전면적으로 1월 20일까지 인민군의 소모가 많다고 그러면 추가 파병 안 하면은 이 전선 유지가 안 돼요. 지금 예. 보도를 보면 북한 뭐 장성도 무슨 피해를 입었다 이런 보도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의 상황은 북한군이 많이 피해를 입은 상황인 거예요? 그게 지금 알려져 있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된 팩토로 볼 수 있는 건 예. 대한민국, 미국, 우크라이나 모두 공통된 얘기거든요. 그는 11,000명 내외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가 있다. 예. 남부 마리우폴이나 이런 쪽은 확인 안 됐어요. 있어도 그건 아마 무기 공급을 위한 AS 요원들일 거고 지금 뭐 인민군, 북한군 포로, 뭐 사상자, 전사자 이건 증거가 확보가 안 됐어요. 예. 만일 포로가 있으면 바로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영상 지금 인터넷에 떠드는 영상들은 뭐 인민군 포로라든지 뭐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성폭행했다든지 개고기 통조림이라든지 예. 인공기라든지 그것들은 다 거의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일에 포로가 있으면 바로 공개하면 입증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부상자를 공개한 것도 북한군 민간 단체가 공개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현재는 전면적인 전투 참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큰 소모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3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10여 년 만에 독자 개발을 한 거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무기인지 또 우리나라 군사 체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정도가 아이언돔이라고 그래서
자체 완벽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로 인해서 한국도 거의 근접한 자체 방공망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발칸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관포로 썼는데 지금은 이제 천마라고 하는 맨패드 휴대용 국산입니다. 프랑스 측 크루탈 기술을 적용한. 그다음 5km까지는 천마라는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비호라고 하는 기관포랑 결합해서 비호 복합 여기까지 되는 거고 한 15km 고도까지는 이제 천궁1, 그다음에 한 20km까지는 천궁2, 예. 그다음에 이제 패트리어트는 미국 거죠. 여기에 이제 저게 LSM이라는 게 40에서 한 80km 고도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촘촘하게 방공망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드가 예. 이제 사드가 40에서 한 150km까지 고고 종말 단계 고고도 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사드가 받쳐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촘촘하게 촘촘한 방어망을 우리 스스로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예.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자체 방공망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사드까지의 그 약간 비어 있는 부분을 ASM이 완전히 막아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충 부분, 공간 부분을 예. 이제 중첩은 되는 거죠. 근데 사드는 고고도에서도 효과적이거든요. 예. 40부터긴 하지만 지금 LSM은 40에서 한 7, 80까지를 막 이게 집중적인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어 있던 부분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또 이제 복합 중충으로 이제 방어하니까 훨씬 안전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